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60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 취업을 한 뒤 실업자인 척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탄 사람들도 대거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동결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상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의 전운이 들이우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당 선거에 유리하게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끝으로 이 대표는 정치인이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 정적 제거,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해외 취업을 한 뒤 실업자인 척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개월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무려 1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이 240명, 병역 복무 기간 중 수령한 사람이 21명, 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외에 취업해놓고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도 대거 적발됐는데요.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선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방안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자살 예방 대책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줄이면 실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동결카드를 꺼내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인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 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 대비 0.03명 줄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 0.72명, 인천 0.75명, 대구 0.76명 등 광역 대도시 출산율이 평균에 못 미쳤는데요. 유일하게 세종이 1.12명으로 한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일각에선 아이 낳으면 돈 더 준다 식의 기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05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뒤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280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현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복지 영역에서 벗어나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꿀벌 수십억 마리가 실종됐는데요. 꿀벌 실종 사태의 범인은 바로 해충인 응애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농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응애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는데요. 몸집이 2mm 내외인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내성이 생긴 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 2023 드론쇼 코리아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7번째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는 오늘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172개사 625개 부스 규모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드론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드론과 드론 방호체계, 대형 정찰 무인기 등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될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3개월 먹으면 완치된다며 산삼약을 처방하고 수억 원을 타낸 한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비로 3억 6천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는 지인까지 동원해 A씨의 산삼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추위가 살짝 물러날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으로 제주도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춘천으로 영하 2도, 안동과 전주는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